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독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이용했다. 이렇게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 두 분이 독대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죠. 뭐 독대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게 뭐 양승태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네, 그렇죠. 장관들도 독대를 하기가 장관들도 대통령 만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고리 권력들이 대통령의 입출입을 사실상 이제 관리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정현 수석 역시도 사실 문고리 권력에 밀린 그런 권력 서열 아닙니까? 네, 그렇죠. 문고리 3인방이 있었고 알고 보니까 그 위에 뭐 최순실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보여줬던 거죠. 예. 그렇다면은 뭐 결국에는 양승태 대법원장도 문고리 권력까지도 닿지 못했군요. 아, 좀 안타깝게도 닿긴 닿았습니다. 닿긴 닿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정현 의원을 만나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정현 의원이 정호성 실장에게 전화를 했대요. 비서관에게. 네, 그래서 이제 문고리 3인방에게 이정현 당시 의원이 연락을 한 거고 그 말은 곧 이정현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닿을 수가 없는 거리였다. 그러니까요. 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양승태 대법원이 친박 핵심인 그 이정현 의원에게 상고법원 설치를 도와달라는 말과 함께 그 이정현 의원에게 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 이정현 의원은 이에 이 법원이 정부를 도와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에 잘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법원이 뭘 정부한테 도와줄 게 있나 뭐 의아한 대목인데 이 더 웃긴 거는 이 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도와주면 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대법원이 사법 한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사법 한류? 네. 사법 한류? 네, 사법 한류. 네. 사법 한류도 뭡니까? 글쎄요, 이게. 정권과의 이제 재판 거래를 수출하겠다 뭐 그런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법원이 창조경제에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한류를 어떻게 법원이 퍼뜨릴 것인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박근혜 씨가 좋아할 단어들은 다 동원했군요, 한마디로. 네. 근데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사법 한류를 만들겠다는 거를 일종의 협상 카드로 제안을 했다는 건데 잘 믿기지가 않고. 그 재판 결과와 흥정했다는 그런 정황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정현 의원한테 다리를 놔달라고 했고 그 이정현 의원은 그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이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인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죠. 전화를 해서 좀 도와주시오. 뭐 그랬을까요? 네, 뭐 봐버렸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2015년 6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이정현 의원을 만난 것이 6월 4일인데 그로부터 2달여 뒤인 2015년 8월 6일에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찬을 함께 하는 독대 자리가 마련이 됐고요. 이게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정현 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다리를 놔달라고 한 거니까 뭐 충분한 사전 교감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이에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을 만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그 사이에 이 대법원에서 정권이 참 좋아할 만한 판결이 쏟아졌다라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을 만나기 하루 전에 이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이런 판결이 내려졌고요. 아, 그랬어요? 네네. 시기가 그렇게 됐었습니까? 네, 시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정현 의원을 만난 직후에는 이 통합진보당의 지역구 지방의원들의 그 의원직 상실을 추진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기획소송 문건이 대법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쏟아졌군요, 한마디로. 네, 그 즈음에서 계속 쏟아졌고 대통령이 좋아하실 만한 재판 결과가 그 무렵에 쏟아졌는데 그 양심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었을까 하는 그런 또 의구심을 낳게 만드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이정현 의원으로부터 이 정호성 비서관을 거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이제 독대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이런 이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인 거죠. 네, 이거 수사가 기묘해 보이는데 말이죠. 어떻게 법원 조사기구의 조사 결과 이후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아는데
진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척이 어쨌든 그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의혹들을 제기한 당사자, 그러니까 고발 당사자들은지 이런 사람들은 쉽게 불러서 이제 뭐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네. 이 문제는 이 대법원에서 그 나왔다는 그 파일 하드디스크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법원에서 제출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강제 수사로 전환이 돼야 할 것 같지만 또 그 강제 수사로 나가기에는 또 대법원이 또 그런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거를 발부하는 그렇죠. 주체이기 때문에 이게 이래저래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불러서 조사할 수 있을 그런 역량과 의지가 검찰한테 있는지 네. 곧 시험대에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삼구 아시아나항공 회장, 예, 뭐 장미에 비유되는 그런 노래의 주인공이 됐는데, 박삼구 회장. 이 양반도 네. 물러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 대한항공에 이어서 아시아나항공 직원들도 그 마스크를 쓰고 거리로 나섰는데요. 이 지난 6일에 이어서 어제도 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아시아나항공 노밀 사태 이 책임 경영진 규탄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예. 어제도 200여 명의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참석을 했고요. 이 박창진 사무장을 비롯해서 대한항공 직원 10여 명도 참석을 해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예, 한편 이 박삼구 회장과 관련해서 지난 주말 이른바 갑질 영상이 올라와서 이 대중의 공분을 샀는데요. 네. 이 KBS가 보도한 이 영상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장미의 미소라는 노래를 개사를 해서 이 박삼구 회장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노래와 율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본 박상구 회장은 뭐 내가 너네 덕분에 산다, 뭐 길을 받아간다, 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또한 이 아시아나항공 익명 게시판을 보면 이 박삼구 회장이 손에 뽀뽀를 했다, 이게 손등에 뽀뽀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네. 그 박삼구 회장에게 가서 안겨야 했다라는 고백도 있었고요. 아, 시켜서. 네. 그러니까 뭐 아시아나항공의 임원들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여자 승무원들 몇 명을 추려서 신년에 한복을 입고 박삼구 회장에게 세배를 하도록 했다 등의 폭로가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삼구 회장이 이 직원들을 상대로 뭐 왕놀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이구, 그 회사에서 월급 받기 쉽지 않네요. 네, 뭐 월급 받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어쨌든 이런 굉장히 승무원들의 가장 큰 제1의 임무는 이 비행기에서의 안전 문제인데 이 안전 교육을 하던 와중에도 박삼구 회장이 오면은 박삼구 회장을 맞으러 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 다 큰 성인이 이렇게 뭐 장미의 이런 미소 같은 노래를 개사를 해서 그 율동을 하고 이렇게 회장님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 중간에 딸랑이들. 응? 네. 아이고, 참. 어디, 부끄러워서 참. 응?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 한번 이미 그 한겨레에서 보도가 돼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아시아나항공이 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하겠다, 뭐 그런 식의 해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고 또 박상구 회장이 뭐 기내식 논란 이후에 그 중국으로 떠나면서 그 귀국을 했을 때, 다시 우리나라로 귀국을 했을 때 그때도 승무원들을 동원을 해서 꽃다발을 전해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그냥 황제시네, 황제. 예. 네. 알겠습니다. 뭐 국민들이 알아서 또 판단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이거 너무 충격인데요. 아니, 혈압을 진정시키려고 먹는 고혈압 약인데 이게 발암물질이 이 안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예요. 뭐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고혈압 약에 그 원료가 있는데 이 원료에서 발암물질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뭐 판매 중지, 뭐 제조 수입 중지, 뭐 이런 등의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 고혈압 치료제 원료 중에 발사르탄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물질 자체는 문제는 없고 이 다만 중국에서 만들어진 발사르탄에 이 불순물이 들어가 있었대요. 이게 N니트로소 디메타라민이라는 물질인데 NDMA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검출이 됐는데 이게 발암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에 식약처는 해당 원료가 들어간 제품 219개에 대해서 이 잠정적인 판매 중지, 뭐 제조 수입 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그 NDMA 검출량과 뭐 위해성이 아직 전부 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일단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이 사정 예방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식약처의 발표 이후에 이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해 온 이 600만 고혈압 환자들이 혼란에 빠졌다라는 건데요. 일단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그 중지 조처가 내려진 219개의 이제 제품의 그 목록을 공개했는데 네. 이게 토요일만 해도 접속이 여의치 않을 때가 있었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식약처가 이 제품의 이 제품을 복용을 하고 있더라도 일단 당장은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표가 토요일에 이루어져 가지고 예, 일단 병원을 좀 갈 수가 없는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에 이 박종철 씨의 사망 원인을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예. 네, 이렇게 발표했던 이 강민철 전 내무부 치안본부장이 강민창. 네, 강민창. 네. 예. 내무부 치안본부장이 사망했습니다. 그 배우 김윤석 씨가 연기를 했었죠. 아니에요. 강민창 치안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우현 씨. 예. 우현 씨. 예, 그분이 이제 역할을 맡았던. 네네. 네. 그 치안본부장은 오늘의 경찰청장인데. 경찰청장입니다. 예. 그분이 세상을 떠났군요. 네, 뭐 향년 85세인데요. 네. 당시에 이제 박종철 씨가 사망한 지 이틀이 지난 1987년 1월 16일에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자 뭐 네. 아직까지 회자되는 저런 발언을 했었죠. 그러니까 고문이 아니라 단순 쇼크사였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게 저 세기의 네. 웃음거리가 됐어요. 그 말이. 그렇습니다. 예. 이 강민창 씨는 박 씨를 고문했던 경찰관과 함께 이후에 이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만, 네. 1993년 7월 27일 이 대법원에서 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네, 그래요. 김윤석 씨가 맡았던 역할은 대공수사처 박치원 처장일 거예요. 아마. 네네. 예. 아마 맞을 겁니다. 예. 사실 치안본부장한테 큰 소리 치고. 네. 사실상 이제 실권자로 나오는 모습. 실세로 나왔던 그런 때였는데, 아이고, 참, 강민창 씨는 또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있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2015년 6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이정현 의원을 만난 것이 6월 4일인데, 네. 그로부터 두 달여 뒤인 2015년 8월 6일에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찬을 함께 하는 독대 자리가 마련이 됐고요. 예. 이게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뭐 이정현 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다리를 놔달라고 한 거니까 뭐 충분한 사전 교감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이에,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을 만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그 사이에 이 대법원에서 정권이 참 좋아할 만한 판결이 쏟아졌다라는 데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을 만나기 하루 전에 이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이런 판결이 내려졌고요. 아, 그랬어요? 네네. 시기가 그렇게 됐었습니까? 네, 시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정현 의원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독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이용했다. 이렇게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 두 분이 독대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죠? 뭐 독대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게 뭐 양승태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네, 그렇죠. 장관들도 독대를 하기가 장관들도 대통령 만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고리 권력들이 대통령의 입출입을 사실상 이제 관리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정현 수석 역시도 사실 문고리 권력에 밀린 그런 권력 서열 아닙니까? 네, 그렇죠. 문고리 3인방이 있었고 알고 보니까 그 위에 뭐 최순실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보여줬던 거죠. 예. 그렇다면은 뭐 결국에는 양승태 대법원장도 문고리 권력까지도 닿지 못했군요. 아, 좀 안타깝게도 닿긴 닿았습니다. 닿긴 닿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정현 의원을 만나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정현을 만난 직후에는 이 통합진보당의 지역구 지방의원들의 그 의원직 상실을 추진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기획소송 문건이 대법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쏟아졌군요, 한마디로. 네, 그 즈음에서 계속 쏟아졌고 대통령이 좋아하실 만한 재판 결과가 그 무렵에 쏟아졌는데 그 양심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었을까 하는 그런 또 의구심을 낳게 만드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이정현 의원으로부터 이 정호성 비서관을 거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이제 독대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이런 이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인 거죠. 네, 이거 수사가
기묘해 보이는데 말이죠. 네. 어떻게 법원 조사 기구의 조사 결과 이후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아는데 진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척이 어쨌든 그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의혹들을 한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사법 한류? 네. 사법 한류? 네, 사법 한류. 네. 사법 한류도 뭡니까? 글쎄요, 이게. 네. 정권과의 이제 재판 거래를 수출하겠다 뭐 그런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예. 법원이 창조경제의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한류를 어떻게 법원이 퍼뜨릴 것인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박근혜 씨가 좋아할 단어들은 다 동원했군요, 한마디로. 네. 근데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사법 한류를 만들겠다는 거를 일종의 협상 카드로 제안을 했다는 건데 이게 잘 믿기지가 않고. 그 재판 결과와 흥정에 따른 그런 정황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정현 의원한테 다리를 놔달라고 했고, 그 이정현 의원은 그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이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인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죠. 전화를 해서, 좀 도와주시오. 그랬을까요? 네, 봐버렸네. 이런 얘기를. 예. 손인 의원이 정호성, 네, 실장에게 전화를 했대요. 네. 비서관에게. 예. 네, 그래서 이제 문고리 3인방에게 이정현 당시 의원이 연락을 한 거고 그 말은 곧 이정현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닿을 수가 없는 거리였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양승태 대법원이 친박 핵심인 그 이정현 의원에게 상고법원 설치를 도와달라는 말과 함께 그 이정현 의원에게 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이정현 의원은 이에 이 법원이 정부를 도와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에 잘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법원이 뭘 정부한테 도와줄 게 있나 의아한 대목인데 이 더 웃긴 거는 이 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도와주면 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대법원이 사법